자, 그러면 두 친구 질문할 거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8쪽에 53번. 혹시 현이도 틀렸으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았어? 오. 자, 이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일단은 이 문제는 좀 읽어보시면 규칙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규칙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에 여기에 지금 12개의 직사각형 있는 거 보이세요? 총 12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부터 방금 말했던 규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1번 규칙입니다. 자, 이제 가로의 길이에 관한 규칙이 나와요. 자, 가로가 여기죠. 가로. 자, 가로의 길이는 그 왼쪽에 이웃한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에다가 A배를 한다라고 써있어요. 자, 이 말을 먼저 한번 이해해볼까? 혹시 이 말 이해하셨나요? 자,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 예시를 답변할 줄 알면 이해를 하신 거고, 답변을 못하면 요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숫자 아무거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제가 숫자 2라고 해볼게요. 그럼 혹시 여기 요 길이가 얼마나 얘기인 줄 아세요? 맞습니다. 바로 왼쪽에 이웃한다라는 말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웃한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곱하기 A를 하면 요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기 오른쪽에 요 길이는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또 여기다가 곱하기 A를 하세요 그 말이니까 2A 제곱 되겠죠. 한 번 더, 요 길이는? 마찬가지로 또 곱하기 A를 하는 얘기니까 2A 세제곱이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세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관련해서인데, 이번에는 그 아래쪽에 이웃한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의 B배다. 이런 말이 써있잖아. 다시, 예를 들어서 제가 요 길이를 예를 들어 뭐 3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자,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얼마인 줄 아세요? 그쵸. 세로의 길이는 그 아래쪽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여기다가 역시나 이웃한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의 B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B 하세요 그 말입니다. 3B. 다시 요 길이는 얼마인 줄 아시겠어요? 3B 제곱. 역시나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 세로를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요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로 세로를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만든 다음에 직사각형 Q의 넓이, 이 넓이입니다. 이 넓이는 직사각형 P 넓이, 이 넓이입니다. 이 넓이에 뭐를 구하는 문제예요? 뭐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 말하자면 여기다가 이제 몇 배를 해야 되냐, 몇 배를 하면 얘가 나오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 이해했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해한 다음에 이제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지울게. 근데 요거 이해하신 거죠?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사실 너가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풀 건데 지금부터 이해를 하고 나면 조금 고민되는 게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사실 방금은 제가 요 예시를 든 거잖아. 사실 원래 문제에는 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지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역시나 세로의 길이도 뭐 얼마인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이제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1 때부터 문자를 배웠잖아. 근데 앞으로 너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자를 내가 좀 빌려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빌려 쓴다는 거야. 왜냐면 빌려 쓰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문자를 저희가 몇 개 빌려 써야 되는 줄 알아? 사실은? 2개겠죠. 왜냐면 가로 세로를 가야 되니까. 보통 2개라고 치면 많이 쓰는 문자가 하나 주의할 점.
A, B는 쓰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학에서는 쓰고 있는 문자는 쓰면 안 돼요. 다른 문자 뭐가 좋을까요? X, Y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요 가로를 제가 X라고 볼게요. 다시 여기 있는 요 세로를 제가 뭐 Y라고 한번 더 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안 바뀌어.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고 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쭉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볼까요? 자, 요 가로의 길이 얼마죠? 보통 알파벳 순으로 많이 쓰거든요. AX라고 쓸게요. 그 다음 여기는 아까 숫자로 한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Y란 말은 여기 쓸게요. 요 길이는 얼마인지 아세요? 그냥 BY죠. 여기다가 B 곱하는 거잖아. 그쵸? 자, 요 길이 얼마예요? 자, B제곱 Y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고 나시면 너가 이제 얘랑 얘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내고 갈게요. 자, 이제 구할 거는 각각의 넓이인데 Q부터 할까요? 자, 이제 요 Q의 넓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여기 있는 요 가로와 세로를 곱하시는 거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A 세제곱 B 제곱 XY. 보통 쓰실 때 이제 알파벳 순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자, P의 넓이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 P의 넓이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XY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뭐다? 이거가 자, 주어를 잘 봐야 돼. Q의 넓이는 자, 얘가 지금 Q의 넓이에요. Q의 넓이는 P의 넓이에 문제가 뭐냐면 몇 배냐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제가 요 몇 배 자리를 뭐 요즘 많이 쓰는 뭐 네모라고 하나 빌려 쓰자면 지금 너가 이 문장을 이해했다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이게 되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는 이거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요? 그 말인 거잖아. 몇 배라는 거예요. 네모라고 빌려 쓸게요. 자, 이제 우리 요거 없앨 수 있나요? 양쪽에 뭐 하시면 돼요? XY를 나누시면 되는 거죠. 나눠주시면 여기 네모 자리가 뭐가 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A 세제곱 B 제곱 배다가 나오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정리해보세요. 은성이는 숙제 잘해왔고 오늘 뭐 체력 왕인가? 뭐 잘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일단 그리고 은성이도 제가 아까 여기 친구들한테 했던 말 한 번 더 할게요. 일단은 이번 문제 숙제에서 좀 문제가 이상한 게 한 2문제 있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시려나? 그러면서 이거 뭐지 하는 그런 문제. 제가 은성이는 친절하게 직접 가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방금 칠판에 설명했는데 그럼 너는 설명을 바로 저거 들어야 되나? 이거 문제 5입니다. 다시 풀게요. 지금 바로. 이거 푸셔야 됩니다. 이 7절 바깥에 있어요. 여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문제 뭐 이상하지 않았어요? 뭐 이게 좀 이상하다. 자, 여기 써드릴게요. 이 문제는 딸린 문제가 2문제예요. 자, 1번 문제는 요거 이거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2번 문제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9b 빼기 13 요거 지우시고 요거 두 개를 푸시면 돼요. 일단은.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친구 그 채점하기 전에 방금 제가 체크한 3문제 있잖아. 그거부터 일단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뭐 특히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교과서는 갑자기 쌤 왜 질문 영상을 찍으시나요? 교과서 중요해요. 이런 교과서 제가 아마 시험 전까지 몇 번 더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달 그냥 외울 정도로 푸세요. 교과서는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 자, 뭐 시험이도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받을까요? 선생님, 저 집에 가면 네? 집에 가면 네. 순간 집에 갔다 온다는 거. 너도 빌려줘? 아니요. 너는 있어? 아직까지. 집에 가고 싶다고요? 저도. 자, 질문 받겠습니다. 서원이는 또 질문할 거 있어? 저요? 일단 이거 질문 나왔고. 근데 오늘 숙제가 좀 미리 봤거든요. 오늘 다 계산 문제 엄청 되거든요.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계산 문제. 10쪽에 62번. 10쪽에 62번. 자, 혹시 현이랑 은성이도 틀렸으면 지금 보세요. 이 문제. A는 했는데 B가 틀렸어요. A는 했는데 B가 틀렸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문제예요. 얘는 지금 A 따로 B 따로가 아니라 그냥 A, B를 둘 다 이용해서 푸는 문제거든요.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도전 문제라고 써 있는데 겁먹지 마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사실 일단이 혹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도 이 문제 나온 적 있는데 이런 문제 기억 안 나시나요? 뭐를 A라고 주고 뭐를 A로 해줘라 뭐 그런 문제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보통 이 문제를 토요일에 시험 봤을 때 한 번 나오지 않았나요? 그 문제 같은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보통 이 문제를 지칭할 때 항상 하는 말 또 한 번 더 할게요. 저는 이 유형 문제를 일명 모양 만들기라고 불러요. 혹시 이렇게 말하면 좀 기억나시려나? 모양을 만든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2의 제곱이 A래요. 자, 이 문제에서만큼은 지금부터 2의 제곱은 A입니다.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B랍니다. 즉 우리가 이제 A를 쓰려면 2의 제곱이라는 모양이 필요한 거고, 다시 B를 쓰시려면 3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여기 있는 얘 보이시나요? 자, 여기 있는 18의 4제곱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주라고? 얘를 여기 써있지만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여기 있는 이 숫자를요 A랑 B를 이용해서 표현해주세요. 그런 문제예요. 지금부터 한번 뭔가 해보겠습니다. 서원아, 뭔가를 한다고 치면 이제 이번 시험 범위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뭐부터 해보고 싶냐는 거지. 18은 3.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할 때라든가 오늘도 시험 볼 거예요. 뭔가 할 게 없으면 소인수분해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을 일 있을 거예요. 이번 시험 범위에. 그럼 혹시 여기 있는 18이라는 수 소인수분해 하시면 뭐랑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 하나에다가 3 두 개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 괄호 쳐야 되고 저는 지금 18만 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으신가요? 자, 이번에 배운 지수법칙 네 번째죠. 일명 지수의 분배라는 걸 하고 싶어요. 간단히 정리하는 건 습관인 거니까. 자, 얘 분배하시면 어떻게 바뀌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흐름 이해돼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눈치 게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요 A, B를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 모르겠어요. 말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일단 A가 2의 제곱이잖아. B는 3의 제곱이야. 뭔가 딱 보면 이제 뭔가 각각의 어떤 그 역할이 보인다는 거지. 저만 보이나요? 저 왼쪽에 있는 얘는, 아니, 딱 봐도 이거 A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얘가 왜 A인 줄 아세요? 얘는 B로는 절대 못 만듭니다. 애초에 지금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 중에 밑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이 문제가 좀 밑을 항상 좀 봐야 돼요. 밑을 좀 같게 만들어줘야 밑이 같아야지 뭔가 이렇게 조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얘는 딱 봐도 A로 만드는 거예요. A로 만들게요. 뒤에 있는 요거는 딱 봐도 B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보이잖아요. 자, 마무리 지어볼까? 자, 이제 마무리 짓는데 아까 말했지만 제가 왜 이 문제를 모양 만들기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저희가 지금 A를 쓰려면 뭐가 필요하죠? 2의 4제곱이 아니라 제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이용하시면 4제곱을요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곱 읽으실 때 제곱 분의 제곱은 이상한 표현이고요. 2의 제곱의 제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자, 다시 그렇게 하면 돼요. 자, 2의 제곱을 써야 되거든. 이 제곱에다가 뭐 하죠? 제곱에다가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 기억나? 이번 숙제에서 뭐 만들어 보세요 문제 있잖아요. 아까 그 여러분들 저 질문했던 만들어 보세요 문제 있잖아. 뭐랑 뭐 가지고 만들라는 문제. 그러니까 딱 지금 그런 느낌이야 이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2의 제곱 가지고 얘 만들어 달라는 문제라고요. 다시 뒤에 있는 3의 8제곱도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3의 제곱의 4제곱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제곱의 4제곱이잖아. 이렇게 하면 봐봐.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거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근데 혹시 이런 거 처음 보시나요? 여러분들 방학교대 개념 연산책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모양 만들기.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처럼 100%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모양 만들기라 부르는지 이해하시라고요.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아까 너네 토론해보자 문제 있잖아. 아까 저한테 물어봤잖아. 토론하자는 문제. 그 문제랑 지금 같은 문제야. 이거 가지고 얘 만들 수 있냐고요. 다시 이거 가지고 얘 만들 수 있냐고요. 그냥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흘러가시라는 거야.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우리 쟤를 써야 되거든. 이거 저 모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 근데 확실한 거는 저 모양을 이용할 수 있게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야. 자, 끝났네. 얘 정답은 이제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요 자리가 뭐예요? 얘가 뭐라고요? 이게 A라고 써있잖아. A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자, 요 자리가 뭐라고?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난다는 거야. 잠깐 처음에 말했던 서원이의 답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A 따로 B 따로 문제가 아니라 A, B를 모두 이용해서 18의 4제곱 커버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 이거 시험 문제야. 두 친구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거 다시 풀 수 있겠어? 이 유명한 문제야. 뭐 A, 뭐 B, A, B 해줘 그 문제예요. 앞으로 제가 물어보면 모양 만들기 답변해주세요. 앞으로 이 문제의 별명은 모양 만들기입니다. 저는 이거 나온 지 사실 억울한 게 나올 때마다 모양 만들기라고 말을 했었어요. 모양 만들기. 이 모양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 친구도 봐야겠다. 우리 저기 친구도 은성 씨도 45번 문제 풀었나? 한번 가볼래? 한 장 더 앞에. 요렇게 해서 푸신 거예요? 혼자 만드신 거예요? 잘 만드셨네. 아까 질문에
45번 문제가 모양 만들기 문제예요. 일종의. 자,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10쪽에 64번. 자, 10쪽에 64번 문제 가볼게요. 자, 혹시 이거 틀린 친구 지금 봐주세요. 자, 이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이 나와 있네. 혹시 우리 이런 모양을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원기둥이라 불러요. 원기둥. 자, 읽어보시면 세 번째 문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지금 현재 물이 어떻게 들어있대요? 가득 들어있대요. 이게 원래 칼라로 보이면 약간 물처럼 보이네. 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또 뭐 할 거냐면 혹시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을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네. 원뿔 모양의 얘도 그릇이에요. 여기다가 뭐 했대요? 그러니까 상상돼요. 이 텀블러에 가득 찬 물을요 여기다가 부은 겁니다. 자, 부었더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장입니다. 물이 넘치지 않고 가득 찼더라라는 문장이에요. 네. 다시 얘를 물을 쫙 부었더니 물이 넘치지 않고 가득 찼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를 구해라? 이 원뿔 모양 그릇의 높이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여기가 높이죠. 자, 이거 구하세요 문제예요. 조금 끝. 자, 이걸로 뭔가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두 개가 물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쵸 뭔가 이제 어렴풋이 느끼는 걸 이제 예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물을 붓는 행위잖아.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우실 건데 여러분들이 그 아는 단어 중에서 이런 물을 붓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놓고 나오진 않았지만 이럴 때 쓰는 단어 같은 게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물을 붓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물을 붓는 상황. 결론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단 필기하자면 지금 상황 자체가 자꾸 나오는 게 물을 부었다 이런 말이 나와. 물을 부었다 이런 말. 자, 이 관련 문제는요. 필기하자면 기본 베이스가 이 문제입니다. 다시 이 문제는 성원아 뭐 관련 문제라고? 부피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부피라고 그냥 알려주시죠. 재미없습니다. 너네 아마 시험 때라던가 부피 문제 종종 보죠. 부피로 시험 안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넓이랑 부피잖아. 얘가 부피 관련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어려운 포인트가 부피란 말이 없어요. 근데도 부피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려워 조금 더 풀어. 아, 그거는 좋은 거니까. 일단 자, 혹시 이거 틀렸으면 지금 한번 봐주세요. 다시 우리가 물을 붓는 얘기는 부피 관련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을 이해했다면 다시 여기 가득 찬 물을 여기다가 부었더니 물이 넘치지 않고 가득 찼다라고 했잖아. 혹시 여기 있는 이 문장을 부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얘는 결과적으로 또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부피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 말입니다. 혹시 현이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얘를요 앞으로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가 사실 이런 게 맞아요. 해석을 요구해요.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해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피란 말이 없지만 부피로 보이셔야 되고 부피가 같다는 말이 없지만 이 말을 이해하고 나면 아 얘랑 부피가 똑같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쓸게요. 부피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실 거는
이제는 외웠길 바라는 마음. 이제 원기둥과 원뿔에 먼저 부피 구하는 공식도 아셔야 되고 그걸로 식을 만들어서 높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 혹시 저 왼쪽에 있는 원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 기억나세요? 네, 외우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왜냐면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절대 아니거든요. 뭐 매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너무 틀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같은 거라고 항상 비교하잖아. 사실 공식은요, 수학 공식은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반칙도 아니고, 근데 매번 나오는데 매번 여러분들이 조금씩 발전이 있었는데 뭐가 발전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오시면 이렇게 공식 쓰는 시험도 한번 볼까요? 외울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도형 관련 문제 100% 나올 겁니다. 그게 넓이일지 부피일지 모르겠어. 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확실한 거. 자, 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더노트 위에 쓰는 공간 있잖아. 거기다가 한 번만 쓰고 넘기지 한 10번 써보고 가시라는 거야. 너네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렇게 안 써봐요? 다시 원기둥의 자 부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스톱해요. 자, 원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다시 여기 있는 밑면의 넓이에다가 여기 있는 높이를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여기 원기둥의 밑면의 모양이 지금 뭔지 알아요? 이게 또 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 경우는 원의 넓이를 또 구할 줄 아셔야 되는데 또 원의 넓이도 못 구해요. 뭐 걔 다 못 구하니 그러면 뭐 문제 어떻게 푸냐 우리. 그러니까 작년에 다 원래 배우고 왔어야 돼. 작년 2학기 때 배우잖아요. 원의 넓이, 뭐 더식 이제 다 배우잖아요. 이거 2학기 때. 자, 혹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아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 너가 본인 스스로 알면 욕심을 내보라고. 제가 원래 그래서 학생들 저는 그냥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계속 까먹으니까. 영어 단어 외울 때 계속 보잖아요. 안 봐요? 똑같아. 이거 똑같다는 거 사실은요. 제가 알기로 어떤 친구들은 막 핸드폰 이런 뒤에다가 막 이렇게 막 붙여놓고 막 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계속 안 외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에요. 여기 r은 반지름이고요. 자, 아무튼 자, 요 부피 구하는 공식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원뿔도 자, 원뿔도 부피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요. 얘랑 비교해봐. 기둥이랑 비슷해요. 얘도 역시나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여기서 기둥과 달라지는 게 뭔지 알아? 자, 무슨 뿔 모양은요. 기둥에다가 반드시 3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다시 무슨 뿔 같은 경우는 뿔은요. 기둥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역시나 여기 있는 얘가 밑넓이니까 여기도 원의 넓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우리가 지금 모르는 높이 구하는 문제 그리고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식 두 개를 세운 다음에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끝납니다. 자, 식까지만 세워드릴게요. 자, 얘 그러면 밑넓이 얼마예요? 자, 파이 r 제곱에다가 곱하기 높이 요게 부피예요. 외워. 자, 오른쪽에 자, 약속 하나 할까? 다음번에 이런 거 틀리면 그때는 요거 한 10번씩 쓰라고 할게요. 흰 종이에다가 10번 써볼 가치가 있을 것 같죠? 한 번 말고 한 10번 이렇게 밑넓이 곱하기 10번 써보면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얘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파이 곱하기 얘는 주의하세요. 반지름 길이가 2r입니다. 괄호치고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R이라고 해서 당연한 말이지만 R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R 자리가 반지름 자리죠. 반지름 자리에는 반지름 제곱을 쓰는 거야. 그래서 외울 때는 파이 R 제곱이라 외우지만 실제로 이런 공식 같은 걸 쓸 때는 요 자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곱하기 높이 알아볼래.
루피를 모르네.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뭐 네모라던가 혹은 뭐 다른 문자, 뭐 x라던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네모라고 볼게요. 루피를. 여기다가 높이 곱하고 곱하기 뭐가 되더라고. 3분의 1. 근데 자, 이 문장 이해했잖아. 얘네들이가 뭐라고? 그래서 네모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번 시험 나는 이 네모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는 거야. 너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볼 때만 생각을 해요. 아, 이 네모 구하는 문제가 그냥 이렇게 주면 돼, 시험에는. 그러니까 너네한테 식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특히 작년도 2학기 때 배웠던 도형, 그 도형을 통해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풀어보시면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도 제가 알기로 시험 문제 준비한 거에서 도형 문제가 있네요. 자, 요거 미리 말했어, 서원아. 오늘 당장 걔도 부피입니다. 걔도 부피예요. 다시 외울게요. 무슨 서원아, 그리고 이거 외울 때 있잖아. 왼쪽에 빨간 색깔이 뭐냐면 얘는 지금 원기둥이잖아. 근데 사실 이 공식은요 꼭 원기둥만 쓰는 공식이 아니라 얘는 맞아요. 기둥의 부피 구하는 건 다 얘예요. 그게 뭐 삼각기둥이든 사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무슨 기둥 모양 있잖아. 기둥 모양은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바뀌는 거는 밑면의 모양만 바뀌는 거잖아. 밑넓이만 뭐냐에 따라 바꾸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이 부피는 무슨 부피인 줄 알아? 얘도 맞아요. 그러니까 원뿔만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뿔, 뭐 원뿔이든 삼각뿔이든 사각뿔이든 뭐시기 뿔이든 간에 무슨 뿔이 나오면 이 공식이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외우실 때는 같이 외우시라는 거야. 왜? 뿔은요 기둥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아시죠? 여기에 있는 얘가 지금 기둥이야, 기둥. 그러니까 어쩌면 뿔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 곱한 거다 라고 같이 외우면 좀 훨씬 외우기 편하실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혹시 요 계산을 이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정리해서 이제 먹을 줄 아시니까 드시면 되겠습니다. 좀 잘했어? 또 오답 밀려나 보네? 오답 안 쓰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돌려드린 센 연산이랑 개념 연산은 어떻게? 뭐 요거는 뭐 넌 영상 봐야겠다. 좋지. 요것도 영상 방금 첫 번째 질문. 요거 질문 나왔고 질문 나왔고 질문 나왔거든. 이거 세 개를 너 3교시가 영상 보자. 자꾸 미루지 말라니까. 얘들아, 너네가 시간 없다고 다 핑계를 혹시 아세요? 우리 월수금만 하자, 월수금만. 근데 그 긴 주말 동안 뭐 했냐고. 그래서 뭐 주말 동안 뭐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수학 공부 못한 거예요. 주말 동안 내내 뭐 일했어요? 그럼 뭐 놀았어요? 뭐 했는데? 그러니까 뭐 아니 영화도 하루 종일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영화를 24시간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 보지 말란 것도 아니고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실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이러니한 거야. 그러니까 실력만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일을 오래 해보면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찌 모르겠어. 성실하게 해서 잘하는 건가? 잘해서 성실한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얘는 잘해. 얘는 좀 천천히 괜찮은데 정말 열심히 해요. 잘하는 친구. 반대로 얘는 수학이 약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안 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근데 그게 이제 쌓여가면 제가 말하잖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못 따라옵니다. 그 어떤 그 실력의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상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못하게 되면 좋은 대학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뭐 문과든, 쌤 저는 뭐 수학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좋은 대학 가려면
뭐 예체능을 하든 수학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내 말 명심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답 검사 지금 다 하고 있잖아. 후회하지 말고.